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인생 공감 스토리.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새벽 5시. 부엌 시계 초침이 벽을 긁어내는 듯 소리를 낸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냄비 뚜껑이 들썩인다. 숨을 쉬는 것처럼. 정심은 대추를 세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녀의 손끝이 접시를 왼쪽으로 정확히 3cm 밀어낸다. 남편이 떠난 뒤 혼자서도 흔들리지 않으려 만든 규칙이다. 그런데 이상하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5알이었는데 지금은 4알뿐이다. 창문은 손가락 2마디 정도 열려 있고 현관문은 굳게 닫혀 있다. 바닥엔 발자국이 보이지 않는다. 정심은 상 아래를 더듬다가 거칠게 묶인 붉은 실 한 가닥을 집어든다. 실 끝에 매달린 쪽지. 대추 5 기원. 누가 쓴 걸까? 누구야? 그녀의 속삭임이 텅 빈 부엌에 메아리처럼 번진다. 거실벽에 걸린 가족사진 속 사람들은 환하게 웃는다. 하지만 사진 밖 집은 너무 비어 있다. 그때 숟가락이 그릇에 부딪히는 소리가 멀리서 짤깍하고 울린다. 정심이 부엌을 나서려는 순간 현관 쪽에서 전자음이 흘러나온다. 비밀번호를 급히 누르는 소리. 곧이어 다시 고요. 거기 누구? 대답은 없다. 정심은 천천히 냉장고를 연다. 늘 비워두던 맨 윗칸에 낯선 흰 반찬통이 놓여 있다. 뚜껑엔 굵은 매직으로 적힌 숫자 100일. 손바닥으로 만져보니 아직 미지근하다. 추석을 앞둔 첫 새벽. 빈 상 위에 던져진 수수께끼. 대추 3cm, 100일, 붉은 실. 정심은 마음을 다잡는다. 올해는 상을 더 촘촘하게 차려 이 빈자리를 몰아내리라. 정심의 집은 규칙으로 움직인다. 김치독의 위치, 국그릇이 향하는 방향, 상보가 접힌 선 하나까지 틀림이 없다. 현관 앞에는 슬리퍼가 2켤레. 하나는 정심이 씻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남편의 자리. 이제는 기억만 남았다. 아침 7시. 대문을 지나던 이웃 진옥이 목소리를 높인다. 명절마다 상이 높아지면 사람 마음은 자꾸 낮아지는 법이제. 올해는 좀 덜하면 안 되나? 정심은 웃음으로 그 말을 덮었다. 덜하면 허전해요. 큰아들 준서는 바쁘다 했다. 작은아들은 지방에 살고 며느리 서유는 손자 도유를 데리고 오전에 오겠다고 했다. 전날 밤 잠깐 들를 수도 있다는 말도 덧붙였는데 정심의 마음은 그 잠깐에 자꾸 걸린다. 냉장고에 붙은 목록을 다시 읽는다. 대추 5개, 밤 7개, 송편 14개, 흰 송편 7, 쑥송편 7. 숫자는 단순한 개수가 아니라 기도의 자리였다. 창문을 닫으려다 정심의 손이 멈췄다. 접시가 어느새 3cm 더 밀려 있다. 내가 그랬나? 정심은 냉장고에 손글씨 메모를 붙였다. 대추 확인, 접시 거리, 송편 개수. 스스로에게 조용히 속삭인다. 올해는 덜하자. 그러나 손은 또다시 반찬을 늘리고 있었다. 오후 2시 서윤에게서 전화가 걸려온다. 어젯밤 잠깐 들렀어요. 초인종 누르긴 그래서요. 무거운 거 옮겨놨고요. 간격 표시 도구도 두었어요. 내일 같이 맞춰봐요. 왼쪽으로 3칸이요. 정심의 손이 공중에서 멈췄다. 5알은? 네. 멈칫한 대화는 허공에 흩어졌다. 평온한 부엌 위로 100일이라는 숫자와 3cm가 그림자처럼 들이운다. 저녁 6시. 정심은 상을 다시 들여다본다. 밤을 담은 접시, 대추 종지, 전을 쌓은 큰 그릇. 모든 게 제자리에 있다. 그런데 어쩐지 자꾸 어긋나는 느낌이다. 아니면 원래부터 그랬던 걸까? 창고 문 앞에서 발걸음이 멈춘다.
문틈 사이로 희미한 냄새가 새어나온다. 땀, 먼지, 그리고 사람의 흔적 같은 냄새. 정심의 손이 손잡이를 잡았다가 놓는다. 창고는 1년에 2번 정도밖에 열지 않는 곳이다. 집안은 고요하다. 너무 고요하다. 정심은 거실 소파에 앉아 가족 사진을 바라본다. 남편, 2 아들, 그리고 어린 손주. 사진 속 사람들은 웃고 있지만 액자 유리 위엔 먼지가 내려앉아 있다. 정심은 손끝으로 살며시 그 먼지를 닦아낸다. 밤 9시 부엌불을 끈다. 냉장고 위에 붙은 메모지가 희미하게 반짝인다. 정심은 다시 냉장고 문을 열었다. 100일이라 적힌 반찬통이 여전히 그 자리에 있다. 뚜껑을 열어보니 멸치볶음. 누가 만든 걸까? 며느리? 아니면. 정심은 반찬통을 다시 넣고 문을 닫는다. 복도를 걸어가는데 슬리퍼 한 짝이 살짝 돌아가 있다. 이번엔 바깥을 향해 15도쯤. 어젯밤엔 안쪽이었는데 햇살이 거실로 번져든다. 정심은 송편을 세다가 손이 멈췄다. 13개. 분명 14개였는데 흰 접시에 쑥가루가 묻어 있다. 누군가 하나를 먹은 흔적이다. 누가 하나 먹었네. 현관 쪽을 본다. 슬리퍼는 여전히 바깥을 향해 15도쯤 돌아가 있다. 정심은 그것을 제자리로 돌려놓았다. 싱크대 옆으로 간다. 거기 또다시 붉은 실한가닥. 실끝에 달린 작은 쪽지. 접시 왼쪽 3cm. 정심의 눈썹이 떨린다. 누가 내 상에 선을 긋는 거지? 그때 초인종이 울린다. 서윤과 도율이 들어온다. 할머니, 송편 7개는 제 거예요. 왜 7개니? 제 나이가 7살이니까요. 서윤이 웃으며 말을 잇는다. 숫자 맞추기 놀이에 빠졌어요. 정심은 미소가 나오지 않았다. 숫자는 단순한 놀이가 아니라 기원인데. 서윤이 도율의 손을 잡고 거실로 들어간다. 정심이 묻는다. 어젯밤에도 오갔니? 잠깐이요. 어머니 허리 아프실까봐. 도구도 두었고요. 정심은 멀리서 속내를 짚는다. 내 방식대로 줄이고 싶은 거겠지. 서윤이 한숨처럼 대답한다. 줄이려는 게 아니라 어머니 덜 아프셨으면 해서요. 짧은 침묵이 흐른다. 정심은 더는 말을 잇지 않았다. 서윤이 부엌으로 가 냉장고를 연다. 100일이라 적힌 반찬통을 꺼내 뚜껑을 연다. 이거 제가 만든 게 아닌데요? 정심이 고개를 획 돌린다. 뭐라고? 이 멸치볶음이요. 전 안 만들었어요. 서윤의 목소리가 약간 높아졌다. 정심은 반찬통을 받아든다. 어제까진 미지근하던 그것이 이제는 차갑게 식어 있었다. 그럼 누가? 2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부딪힌다. 거실에서 도율은 태평하게 장난감을 굴린다. 그러나 공기는 묵직해진다. 밤이 찾아온다. 정심은 침대에 누워 귀를 곤두세운다. 벽 너머 창고방에서 아주 얕은 숨소리가 들린다. 잠꼬대 같기도 하고 누군가 숨을 죽이는 것 같기도 했다. 정심은 이불을 걷어차고 일어난다. 복도를 걸어 창고 문 앞에 선다. 손잡이를 천천히 돌린다. 문이 열린다. 희미한 땀 냄새. 발끝에 걸리는 구겨진 자장면 전단지. 빨간 볼펜으로 3이라 동그라미 쳐져 있다. 정심의 심장이 한 박자 빨라진다. 창고 안은 어둡다. 낡은 이불더미 쌓인 박스들. 구석에는 작은 베개 하나. 거기에 머리카락 몇 가닥이 붙어 있다. 정심은 전단지를 집어든다. 3. 새끼를 뜻하는 걸까? 사흘을 뜻하는 걸까? 손이 떨린다. 그녀는 문을 닫고 부엌으로 돌아온다. 선반에서 꽃무늬 컵을 꺼낸다. 서윤이 가장 아끼던 컵이다. 그런데 어제 그 컵을 창고 문턱에서 발견했었다.
다시 선반에 올려뒀는데 누군가 자꾸 쓰고 있다는 뜻이다. 숨는 사람의 생활 흔적. 정심은 컵을 내려놓고 냉장고 문을 연다. 100일 반찬통, 대추 4개, 송편 13개. 모든 것이 서서히 하나의 그림으로 연결되기 시작한다. 아침 10시. 정심은 서윤을 만나러 동네 커피숍으로 간다. 창가 자리에 앉아 아메리카노 2잔을 시켰다. 곧 서윤이 들어온다. 정심은 곧장 묻는다. 너 꽃무늬 컵 가져갔니? 내가 제일 아끼는 거. 서윤은 눈을 크게 뜬다. 아, 아니요. 못 가져갔는데요? 정심의 시선이 흔들린다. 그 컵 한 번은 창고 문턱에서 발견됐고 어제는 다시 선반에 올라 있었다. 누군가 계속 사용한다는 뜻이다. 숨는 사람의 흔적. 테이블 유리 위로 서윤의 말이 스친다. 추석날은 후딱 차리고 바로 갈게요. 준서가 프로젝트 때문에 쉴 수가 없대요. 정심의 눈썹이 미세하게 떨린다. 프로젝트? 모신다는 말. 100일 반찬통의 미지근함. 접시에 3cm. 전단지 속 숫자 3. 하나하나 조각이 맞춰지는 느낌이다. 서윤은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웃는다. 도유리가 요즘 숫자 놀이에 푹 빠졌어요. 뭐든 세고 뭐든 나누고. 그래서 송편도 7개 달라고 한 거예요. 정심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은 창밖에 머문다. 거리를 지나는 사람들, 흔들리는 나무, 바람에 펄럭이는 옷자락. 모든 게 평범한데 머릿속은 점점 복잡해진다. 준서는 요즘 어때? 정심이 묻자 서윤이 잠시 멈칫한다. 바빠요. 정말 바빠요. 집에 거의 못 들어와요. 밤에도? 네. 새벽까지 일하는 날이 많아요. 정심은 서윤의 눈을 들여다본다. 거짓은 아닌 것 같다. 그렇다면 며느리조차 모른다. 준서가 집에 없다는 걸? 아니, 집에 없던 게 아니다. 다른 집에 혹은 이 집에 숨어 있다는 걸? 정심은 잔을 비우고 일어섰다. 나 먼저 갈게. 상 준비해야 해서. 서윤은 손을 흔들었다. 정심은 천천히 걸음을 옮긴다. 머릿속에 퍼즐 조각이 맞춰지며 선명해진다. 대추 5알은 기원의 숫자. 하나가 사라졌다는 건 누군가 먹었다는 뜻. 접시 3cm는 옮겨진 흔적. 100일 반찬통은 며느리 것이 아니다. 꽃무늬 컵은 며느리가 가져가지 않았다. 전단지 숫자 3은 새끼 혹은 사흘. 그리고 창고에서 들린 숨소리. 집에 도착해 현관문을 연다. 슬리퍼가 또 돌아가 있다. 이번엔 20도쯤. 정심은 이번엔 손대지 않는다. 그대로 둔다. 함정이다. 부엌으로 들어가 주방 한가운데에 100일 반찬통을 올려놓는다. 뚜껑 위엔 굵게 100일. 그 아래엔 새 메모. 대추 5 기원. 정심은 낮게 중얼거린다. 오늘 잡는다. 안방으로 들어가 문을 살짝 열어둔다. 불을 끈 채 침대 대신 문 뒤에 선다. 숨을 죽이고 기다린다. 시간이 흐른다. 시계 초침만이 똑딱거린다. 11시, 12시, 새벽 1시 정심은 꼼짝하지 않는다. 눈조차 감지 않는다. 새벽 3시 무렵 희미한 소리가 들린다. 현관 비밀번호가 눌리는 소리. 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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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삐. 문이 열린다. 발소리. 아주 조심스러운 발자국. 슬리퍼를 신는 소리. 정심은 심장이 쿵 내려앉는 걸 느낀다. 발자국이 부엌으로 향한다. 냉장고가 열리고 반찬통이 꺼내진다. 뚜껑 여는 소리, 숟가락이 그릇에 닿는 소리. 정심은 문틈으로 내다본다. 희미한 그림자. 익숙한 뒤통수, 구겨진 셔츠, 반찬통과 숟가락을 손에 든 사람. 정심이 천천히 문을 연다. 복도를 발소리 없이 걸어 부엌 입구에 선다.
그림자는 여전히 멸치를 집어먹고 있다. 준서야. 순간 그림자가 얼어붙는다. 숟가락이 바닥에 떨어진다. 천천히 고개가 돌아온다. 수염이 듬성듬성 자라있고 헬쑥한 얼굴. 큰아들 준서였다. 엄마. 정심은 준서를 거실로 끌어냈다. 불을 켠다. 아들은 고개를 들지 못한다. 정심은 팔짱을 낀 채 무너져 있는 아들을 내려다본다. 말해. 준서의 어깨가 툭 떨어진다. 바닥에 주저앉으며 목소리가 터져 나온다. 한 달 전에 잘렸어. 민정이 몰라. 낮엔 집에 있고 새벽엔 와서 자고. 창고가 잠그기 좋아서. 미안해, 엄마. 정심은 숨을 깊게 내쉰다. 퍼즐 조각들이 한꺼번에 맞춰진다. 대추는 준서가 먹은 거. 접시 3cm는 아들이 옮긴 흔적. 100일 반찬통은 아들이 만든 멸치볶음. 전단지 속 숫자 3은 새끼 혹은 사흘. 꽃무늬 컵은 그가 물을 마실 때 쓴 것. 창고에서 들린 잠꼬대 같은 숨소리 모두 준서였다. 범인은 도둑이 아니었다. 어머니의 빈 둥지 속으로 숨어든 아들. 정심의 가슴이 뒤엉킨다. 분노와 연민이 부딪힌다. 아들이 거짓말을 했다는 게 화나면서도 그렇게까지 숨어야 했다는 게 마음을 찢는다. 왜 말 안 했어? 준서가 고개를 든다. 눈가가 벌겋게 젖어 있다. 쪽팔려서 40살에 잘리다니. 민정한테 뭐라 그래. 도율이 앞에서 뭐라 그래. 엄마한테도 참아 못했어. 다시 못 일어설까봐 그게 무서웠어. 정심은 소파에 주저앉는다. 바닥에 앉은 아들을 바라본다. 그래서 한 달 동안 여길 드나든 거니? 준서는 고개를 끄덕였다. 낮엔 카페 가서 이력서 쓰고 면접 보고 밤엔 여기 와서 자고. 민정이는 내가 야근하는 줄 알아. 창고 열쇠는 예전에 복사해 둔 거. 정심은 얼굴을 감싸준다. 숨을 길게 고른다. 대추는 왜 먹었어? 준서가 어색하게 웃는다. 배가 고파서. 냉장고에 먹을 게 없었어. 그냥 대추 하나 먹었는데 그게 엄마 기도의 숫자였다는 걸 나중에야 알았어. 미안해. 정심은 대꾸하지 못한다. 거실은 조용하다. 시계 초침만 또박또박 울린다. 그때 현관에서 전자음이 울린다. 비밀번호를 누르는 소리. 두 사람의 시선이 동시에 문을 향한다. 문이 열리고 서윤이 화난 얼굴로 들어온다. 어머니, 도유리가 아침 일찍 오고 싶대서요. 그러다 거실에 앉은 준서를 보고 서윤의 표정이 굳는다. 여보. 준서는 몸을 일으키지 못한다. 서윤이 천천히 다가온다. 왜 여기 있어? 회사 아니었어? 순간 정심은 결정을 내린다. 폭로가 아닌 봉합. 오늘은 가족을 살려야 한다. 얘가 내 남편이 말이야. 너 쉬라고 지난주부터 밤마다 와서 전 만두속 다 해놨다. 내가 늘 힘들다 했잖니. 서윤의 얼굴이 흔들린다. 금세 눈가가 젖는다. 정말? 여보, 그랬어? 준서가 어머니를 바라본다. 정심은 눈빛으로 신호를 보낸다. 지금은 따라야 한다. 준서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응. 엄마 도와드리려고. 서윤이 남편을 안는다. 정심은 부엌으로 발걸음을 옮긴다. 손이 떨린다. 방금 한 거짓말이 가슴을 누른다. 그러나 지금은 이것밖에 길이 없다. 오늘만은 세 사람이 같은 상에 앉아야 한다. 정심은 냉장고에서 100일 반찬통을 꺼낸다. 뚜껑을 열자 멸치볶음이 보인다. 젓가락으로 하나 집어먹는다. 짠맛이 확 퍼진다. 아들은 요리를 못한다. 그래도 삼킨다. 정심이 거실로 돌아온다. 서윤은 남편 곁에 앉아 있고 준서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이 없다. 정심의 목소리가 낮고 단단하게 흘러나온다.
준서야. 아들이 천천히 고개를 든다. 오늘은 내가 너를 가려줬다. 하지만 내일은 내가 내 삶을 말해야 한다. 나한테도 내 아내에게도. 서윤이 준서를 본다. 무슨 말이에요? 정심은 며느리에게 시선을 옮긴다. 얘가 할 말이 있을 거야. 오늘은 명절이니까 내일 들으면 돼. 지금은 밥부터 먹자. 서윤은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남편을 쳐다본다. 하지만 더 묻지는 않는다. 준서는 고개를 숙인 채 침묵만 이어간다. 정심은 상을 차리기 시작했다. 대추 4알. 하나는 준서가 이미 먹었으니 4개. 밤 7알. 송편은 13개. 도유리가 하나 먹었으니. 그리고 상 한가운데에 빈 접시 하나를 올려놓는다. 서윤이 묻는다. 여긴 왜 비어 있어요? 정심이 대답한다. 이건 우리 마음자리야. 덜 차려도 괜찮아. 대신 솔직해야지. 서윤의 눈가가 젖는다. 어머니. 정심은 준서를 바라본다. 오늘은 내가 너를 가려줬다. 내일은 내가 내 삶을 말해라. 준서가 작게 속삭인다. 엄마. 정심은 휴대폰을 꺼내 메모장을 연다. 손가락이 화면 위를 움직인다. 내년 추석. 빈 접시 하나. 대추 5. 송편 7. 놀이 허용. 거짓 허용 안함. 저장 버튼을 누르자 딩 소리가 울린다. 서윤이 묻는다. 어머니, 준서가 무슨 말을 해야 하는 거예요? 정심이 며느리의 손을 잡는다. 내일 들어. 오늘은 밥 먹자. 도유리도 오고. 서윤은 눈물을 닦는다. 준서는 여전히 고개를 들지 못한다. 정심은 부엌으로 가 국을 데운다. 김이 피어오르고 냄비 뚜껑이 들썩인다. 아침 8시. 현관문이 열리고 도유리가 뛰어들어온다. 할머니. 정심이 2 팔을 벌린다. 손주가 안겨온다. 우리 도유리 배고프지? 네. 송편 7개. 정심이 웃는다. 그래, 7개 줄게. 도유리가 상을 보다가 빈 접시를 가리킨다. 할머니, 여긴 왜 비었어요? 정심은 무릎을 굽혀 손주와 눈을 맞춘다. 이건 마음 담는 자리야. 뭐든 넣을 수 있지. 마음도 담아요? 그럼. 마음이 제일 소중하단다. 도유리가 환하게 웃으며 상 앞에 앉는다. 서윤과 준서도 자리를 잡는다. 마지막으로 정심이 앉는다. 4사람이 한 상을 둘러싼다. 준서가 작게 말한다. 잘 먹겠습니다. 서윤이 따라한다. 잘 먹겠습니다. 도유리가 신나게 외친다. 잘 먹겠습니다. 정심은 2 손을 모으고 눈을 감는다. 남편이 떠난 뒤 처음이다. 상 앞에서 혼자가 아니다. 아들이 거짓말을 했고 며느리는 진실을 모른다. 손주는 숫자 놀이에 빠져 있다. 하지만 지금은 함께다. 정심이 눈을 뜬다. 준서를 본다. 아들은 국그릇을 들고 있다. 손이 미세하게 떨린다. 정심은 국을 더 따라주며 말한다. 많이 먹어라. 감사합니다. 서윤이 송편을 집어 도유리 그릇에 놓는다. 아이가 하나씩 센다. 1, 2, 3, 4, 5, 6, 7. 딱 맞다. 정심이 웃는다. 서윤이 웃는다. 준서도 입가에 작은 미소를 올린다. 식사가 끝나고 서윤이 설거지를 한다. 도유리는 거실에서 장난감을 굴린다. 준서는 창가에 서서 밖을 본다. 정심이 다가간다. 내일 말해야 한다. 준서가 고개를 끄덕인다. 알아요. 민정이는 이해할 거다. 아들이 창밖을 보며 중얼거린다. 잘리는 게 두려운 게 아니었어요. 다시 못 일어서는 게 두려웠던 거지. 정심은 그의 어깨에 손을 올린다. 넘어지는 건 누구나 해. 중요한 건 다시 일어서는 거야. 준서가 어머니를 본다.
눈가가 젖는다. 엄마, 미안해요. 정심이 아들을 끌어안는다. 40살 남자가 어머니 품에서 운다. 정심은 아들의 등을 토닥인다. 괜찮다. 다 괜찮아질 거야. 오후 3시, 서윤과 도율은 먼저 집으로 돌아간다. 거실에는 정심과 준서 둘만 남았다. 정심이 조용히 묻는다. 언제 말할 거니? 준서가 손을 꼭 모으며 대답한다. 오늘 밤 집에 가서. 정심은 고개를 끄덕인다. 그래, 그게 맞다. 준서가 망설이다가 중얼거린다. 민정이가 실망할까봐. 정심이 아들의 손을 잡는다. 실망하는 건 실직 때문이 아니야. 거짓말 때문이지. 준서가 어머니를 바라본다. 정심은 계속 이어간다. 사람은 누구나 넘어진다. 중요한 건 넘어진 뒤에 뭘 하느냐야. 숨으면 더 깊어지고 말하면 함께 일어설 수 있지. 준서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인다. 알겠어요. 정심은 부엌으로 가서 100일 반찬통을 꺼낸다. 뚜껑을 열자 멸치볶음이 절반쯤 남아있다. 이거 가져가. 준서가 놀란 눈빛을 한다. 이걸요? 내가 만든 거잖니. 민정이한테 주고 말해. 한 달 동안 혼자 끙끙 앓으면서 만든 거라고. 준서가 반찬통을 두 손으로 받는다. 뚜껑 위 숫자를 바라본다. 100일. 이건 무슨 뜻이에요? 정심이 미소를 짓는다. 너도 모르고 쓴 거야? 준서가 고개를 갸우뚱한다. 101. 하나, 01. 다시 시작한다는 뜻 아닐까? 준서가 숫자를 다시 바라본다. 100일, 101. 다시 시작. 그의 입가에 작은 웃음이 번진다. 그런 뜻이었네요. 정심은 아들의 등을 두드린다. 가서 말해. 그리고 다시 시작해. 준서가 일어서서 현관으로 향한다. 신발을 신는다. 정심이 따라 나선다. 엄마, 오늘 고마웠어요. 정심이 고개를 젓는다. 고맙긴. 내가 거짓말했잖아. 준서가 씁쓸하게 웃는다. 그 거짓말 덕분에 오늘 밥 먹었잖아요. 정심이 아들의 얼굴을 바라본다. 내일부터는 진짜로 살아. 준서가 깊게 고개를 끄덕이고 문을 나선다. 정심은 문 앞에 서서 아들이 골목 끝에 사라질 때까지 바라본다. 문을 닫고 거실로 돌아온다. 상은 그대로다. 상 한가운데 놓인 빈 접시가 눈에 들어온다. 정심이 그 접시를 들어올린다. 가볍지만 묵직하다. 휴대폰을 꺼내 메모장을 연다. 오늘 기록한 메모를 다시 읽는다. 내년 추석. 빈 접시 하나. 대추 5. 송편 7. 놀이 허용. 거짓 허용 안함. 그리고 아래에 한 줄을 덧붙인다. 마음을 담는 자리는 비워둘 것. 저장 버튼을 누른다. 짧은 소리. 딩. 정심은 휴대폰을 내려놓고 창문을 연다. 시원한 바람이 들어온다. 창밖을 본다. 골목길을 걷는 사람들,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 저 멀리 산. 모든 게 평온하다. 정심은 상을 정리하기 시작한다. 대추 4알을 그릇에 담고 밤 7알을 봉지에 넣고 송편 13개를 냉장고에 넣는다. 그리고 빈 접시 하나 따로 선반에 올려놓는다. 내년에도 써야지. 추석이 지나고 나흘째 아침. 정심은 부엌에서 시계 초침 소리를 듣는다. 이제 대추를 세지 않는다. 접시를 3cm 밀지도 않는다. 규칙을 조금은 풀어놓았다. 서윤에게서 전화가 온다. 어머니, 준서가 어제 다 말했어요. 정심은 숨을 고르고 묻는다. 그래, 처음엔 화났어요. 근데 준서가 운동화 끈 풀리듯 무너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안아줬어요. 정심의 얼굴에 미소가 번진다. 잘했다. 다시 시작한대요. 이력서 계속 넣고 있어요. 저도 같이 보고 있고요.
정심은 창밖을 바라본다. 그래. 함께하면 된다. 잠시 침묵이 흐른다. 서윤이 조심스레 묻는다. 어머니는 어떻게 하셨어요? 정심은 부드럽게 답한다. 대추가 하나 없어졌거든. 그 작은 게 큰 걸 알려줬지. 서윤이 웃는다. 대추 하나 때문에요? 정심은 천천히 말한다. 작은 것들이 큰 걸 말해주더라. 대추, 접시, 컵, 슬리퍼 다 말하고 있었어. 한참 말이 끊기더니 서윤이 낮게 속삭인다. 어머니, 감사해요. 그날 거짓말 안 해주셨으면 준서 더 무너졌을 거예요. 정심은 고개를 저으며 답한다. 거짓말은 오래가면 안 되지. 다행히 준서가 바로 다음날 말했잖아. 네. 다음엔 진짜로만 살게요. 통화를 마치고 정심은 부엌 선반에서 빈 접시를 꺼낸다. 햇살 아래 들어보니 비어 있는데도 묵직하다. 마음이 담겨 있는 것 같다. 마음. 그녀는 작은 소리로 움조린다. 정심은 접시를 다시 선반에 올려둔다. 내년 추석까지 그대로 둘 생각이다. 그때 현관 초인종이 울린다. 문을 열자 이웃 진옥이 서 있다. 올해 상은 좀 낮았지? 정심이 웃는다. 네, 많이 낮췄어요. 그게 낫지. 그래야 사람 마음도 덜 낮아지지. 정심은 고개를 끄덕인다. 진옥이 골목으로 사라지고 문이 닫힌다. 정심은 거실로 돌아와 가족 사진 앞에 선다. 남편, 두 아들, 어린 손주. 사진 속 얼굴들은 환하게 웃고 있다. 정심은 액자 유리를 닦아낸다. 먼지가 없다. 소파에 앉아 눈을 감는다. 며칠 전 새벽의 소리가 떠오른다. 부엌에서 숟가락이 그릇에 부딪히던 소리. 창고에서 들리던 얕은 숨소리. 아들이 숨어 지내던 흔적들. 지금은 아무 소리도 없다. 고요하다. 정심은 눈을 뜬다. 부엌을 본다. 상은 치워져 있다. 텅 비어 있는데도 이상하게 허전하지 않다. 작게 속삭인다. 빈 그릇의 무게는 무엇을 담았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담아야 할지 아는 마음에 달려있지. 창밖에서 바람이 분다. 나뭇가지가 흔들린다. 정심은 창문을 닫고 부엌으로 간다. 냉장고를 열자 송편 6개가 남아있다. 그중 하나를 꺼내 입에 넣는다. 쑥 향이 은은하게 퍼진다. 다음 추석엔 도유리가 8살이지. 송편 8개를 만들어야겠네. 하나는 반으로 나눠서. 그리고 빈 접시 하나. 마음을 담는 자리. 냉장고 문을 닫는다. 시계를 본다. 오후 3시. 햇살이 부엌 바닥에 네모난 금빛을 들이운다. 정심은 그 빛 속에 잠시 서 있었다. 따뜻하다. 멀리서 아이들 웃음소리가 들려온다. 골목을 뛰노는 발자국. 정심은 다시 창문을 열어둔다. 바람과 웃음이 집 안으로 들어온다. 그녀의 입가에 미소가 스며든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야기 속 주인공들에게 힘이 됩니다.